몽골하고 한국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고민해야 될 그 분야, 이 과제 중에 하나가 또 황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황사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뭐 갖고 계시는 뭐 구체적인 보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몽골의 전체 면적의 70%가 사막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몽골의 자연적 특성상 고비 사막 지역도 있는데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제가 총리였을 당시 2005년도에 그린벨트라고 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 그린벨트 사업이란 것이 황사 방지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 제안을 했을 때 한국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줬고 바로 협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2006년부터 이 사막에서 나무 심기 운동을 벌였고요. 또 녹색 성장 사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10년 차인데요. 첫 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2차 그린벨트 사업을 연장하고 계속해서 지원해 줄 것을 합의한 데 대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 측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내에서 황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황사 방지를 원한다면 원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황사의 원인이 몽골에 있으니 함께 나무를 심고 함께 황사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야 효과가 있죠. 이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그만두면 무엇을 하실 생각이냐 하는 건데요. 저는 나무를 심겠다고 대답합니다. 나무를 심는 일과 국민과 대중을 위한 활동이 제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일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앞으로도 한국 측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아갈 생각입니다. 네, 양국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이야기는 뭐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접고요. 자, 몽골은 구소련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근데 그 몽골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한 지 지금 한 26년 정도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고 몽골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데, 성공적인 체제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최성민 기자의 리포트 보실까요? 옛 소련의 도움으로 중국군을 물리친 몽골 인민당은 1921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의 독립을 선포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몽골은 옛 소련의 뒤를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주의를 도입한 중국과 북한보다 20년 이상이나 앞선 것입니다. 그러나 1992년 옛 소련의 붕괴와 함께 몽골은 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 가운데 제일 먼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체제 전환 이후 국가 발전을 기대했던 몽골은 오히려 10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 몽골의 총 예산과 투자액의 70%를 차지하던 옛 소련의 원조가 중단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은 2000년대 초 광물자원 수출과 외국인 투자를 추진하면서 매년 10% 안팎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몽골이 불황의 늪을 벗어날 수 있었던 건 정치개혁과 경제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990년 3월 한국과 수교 이후 몽골은 정치와 경제, 문화와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과 몽골 간의 교육액은 2억 9천만 달러로 수교 26년 만에 100배가량 늘었고, 한국의 몽골 투자액은 지난해까지 8억 4천만 달러로 몽골의 7대 투자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 몽골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몽골과 우호 관계인 북한의 입장에서 몽골의 무혈 민주화 과정과 안정적인 시장경제 체제 전환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몽골도 북한 개방을 유도하는 대북 외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 평양을 방문한 엘벡도르지 몽골 대통령이 김일성 종합대 연설에서 영원한 독재는 없다고 언급해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양국 간의 경제와 개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북핵과 안보, 인권 등 우리의 동북아 평화 통일 정책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몽골이 70년 동안 이어진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뭐 대통령님께서도 말하자면 주역 중에 한 분이셨는데 왜 그런 전환을 하게 됐는지 그것부터 우선 여쭤보죠. 몽골의 민주주의 체제의 전환은 바로 몽골 국민의 선택입니다. 몽골 국민들이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독립성을 중요시합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누가 지도자가 되고 누가 정책을 정해야 하는지는 국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 결국 이 길을 택한 것입니다. 몽골 국민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가 지나온 경험을 공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경험을 공유하는 데 항상 열려 있습니다. 정말 창문 하나 깨지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강한 체제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하죠.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이죠. 옛 사회체제에서는 정당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또 자신을 위해서 정부가 힘쓸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민주화나 시장경제로 설명하기보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가장 좋은 방법으로 조성하고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이 몽골 사람들의 특징으로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회의 발전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택했다고 봅니다. 사람이 잘 살려면 개인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주의 시절 유목민이 키우는 가축은 전부 국가 재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양 한 마리를 잡고 신선한 국을 끓여 먹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어요. 또 국민이 해외로 나가거나 다른 도시를 왕래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거의 비자 받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몽골인들이 자유롭게 입장을 표명할 수 있게 됐고요. 대통령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몽골 사회에서 소셜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고 있고 또 예컨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도 제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소통하며 국민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몽골에서 제가 철칙으로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언론에 대한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몽골의 언론은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자유 언론이란 것은 바로 맑은 공기와 비슷한 개념이죠. 언론이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때문에 이 개방적인 사회에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도 이제 민주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수년 동안의 민주화 과정에서 몽골의 경우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폭력 유혈 사태도 없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다. 이런 말들을 쓰던데 몽골 분들이 어떻게 그게 가능했나요? 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대화와 합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떠한 폭력을 가하지 않기로 약속했고 우리의 손에는 마이크와 종이만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돌을 던졌다면 기득권층은 이유를 대고 총을 들어서 진압했었을 겁니다. 때문에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돌을 들지 않았습니다. 가장 극한 반대 시위가 단식투쟁이었죠. 4개월 동안 시위를 한 결과 그 당시 공산주의 체제위원회가 무너지고 헌법을 최초로 개정하고 복수 정당 정치 체계를 도입하고 선거를 민주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고요. 또 개인 소유 재산과 사유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유무역을 지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종교의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 모두가 단계별로 차츰차츰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된 원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유혈 사태가 없어야 한다. 총소리는 없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히 따르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득권층의 반발이 상당히 있었을 거라고요. 어떻게 그걸 설득을 했습니까? 네,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저절로 물러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설득시켰죠. 서로 함께하고 함께 노력해서 선거에 출마하자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기존 정당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젊고 경험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는 경험이 많으니 함께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경주 대회를 할 때 말 한 마리만 출전하진 않지 않습니까? 선거도 하나의 정당만 출마할 수는 없지요. 여러 말이 달리는 것처럼 여러 좋은 사람들이 후보자로 출마를 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래야 몽골 국민들이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기득권에게 동일한 기회를 부여해 줬다는 말입니다. 북한 관계자들이 몽골에 와서 놀라기도 합니다. 한 북한 정치인이 물어봤는데 어떻게 사회 체제를 전환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더라고요. 북한 관계자가 궁금해하면서 물어본 질문이었습니다. 예전에 공산주의 기득권들이 지금도 살아있느냐, 어떤 학살 사건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는데 우리의 과거 기득권층이 아직까지 살아있고 함께하고 있다고 대답해줬어요. 바로 그랬기 때문에 몽골이 대화를 통해서 합의해 나가고 아주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이룩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몽골의 민주화는 몽골 온 국민의 성과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방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몽골의 민주화 경험이 북한 지금 여전히 사회주의 체제로 있는데요. 여기에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떠한 체제도 전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꿈꾸는 것은 영원한 의제가 될 것이고 구체적인 체제든 독재든 이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오고 가는 법이죠. 하지만 자유를 소망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항상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몽골하고 한국하고 국교를 맺은 게 1990년, 26년 됐어요. 근데 북한하고는 1948년에 국교를 맺어서 지금 이제 70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몽골하고 북한 간의 관계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